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기나 채광 등에 적용이 되는 드라이 에리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드라이 에리어는 통칭 DA라고 많이 부르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DA가 뭔가 라는 게 사실 설비 관점과 건축 관점에서 중요도를 생각하는 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드라이어가 뭔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알아보시면, 우리가 건축물이 여기가 대지일 경우에 지하층은 환기가 안 되죠. 또 채광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기다 벽을 하나 더 쳐서 이쪽으로 뚫고, 지워볼까요? 이렇게 개방되게 하는 게 드라이 에어입니다. 즉 얘는 지금 환기도 가능하고 채광도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게 땅이랑 붙어 있으면 여기에 투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곰팡이들 방지하기 위해서 방습의 역할도 되는 것입니다. 설비를 주로 할 거니까 일단 건축적인 개념에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쪽이 짧으니까요. 드라이어를 하게 되면 주의사항들이 몇 개가 있는데, 창이 있을 거고 이렇게 방수턱이 있을 거고, 우리 이 공간을 드라이 에어라고 하죠. 이건 이제 단면도가 되는 거죠. 보통 일부러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드라이 에어라는 건 보통 여기가 이제 GL이 되는 거죠. 그라운드 레벨입니다. 건물이 더 위로 올라갈 거고요. 먼저 주의해야 될 것들은 이 드라이에어가 용어의 뜻부터 와볼까요? 이게 사실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면, 수평으로 흐르면 그럼 도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는 건조한 구역이다라고 해서 드라이 에리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 측면에서 보면 여기 당연히 위에가 뚫려 있으니까 여기 빗물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럼 배수를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 배수를 해주는데, 배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 배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자갈 깔고, 즉 우수가 들어오면 직접 여기서 토양으로 배수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하나만 뚫어 놓으면 낙엽 쌓여서 막히면 바로 오버플로우, 즉 토하거든요. 굉장히 흔한 경우이기 때문에 드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배수는 2개 해주는 게 좀 안전성을 위해서 좋습니다. 또는 집수정으로 배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드라이어라는 건 결국 지하층의 채광과 환기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 드라이에어 턱을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보다 한 1.2m 정도 올려서 추락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또 하나는 여기에 트렌치를 놓는 거죠. 그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철제도 된 그릴을 놔서 우리 지하철 환풍구 길 가다 보면 바닥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격자로 철로 막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담배꽁 쳐버려되고 쉬하면 좀 그렇긴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건축에서의 드라이 에어고, 우리의 설비에서의 드라이 에어라는 건 실질적으로 채광도 별로 관심이 없고 환기를 위한 거죠. 어디를 위한? 지하층을 위한. 그래서 얘를 굳이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우리가 지하층과 5개를 연결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공기적으로, 즉 물리적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 이제 개념도를 하나 또 그려볼까요? 몇 개 그릴 건데, 우리가 드라이어가 제일 보편적인 개념으로요, 여기가 B1층이라고 하고 B2층, B3층이라고 볼게요. 1층까지 하면 좀 안 보이니까 여기 이제 환기 팬을 달면
이게 보통 인라인 팬이죠. 시로코 팬이 달릴 수도 있고요. 팬은 상관이 없고,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이 드라이 에어의 면적은 얼마인가 라는 게 이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연속 방정식에 의거해서 풍량은 면적과 풍속의 곱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시다면 공부해 보시면 되고, 거꾸로 우리가 풍량과 풍속을 알면 면적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참 간단한데, 우리가 풍속은 얼마를 기준으로 할 거냐, 풍량은 얼마를 기준으로 할 거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풍량이라는 건 환기량이 얼마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연결된 드라이 에어가 이 1번 팬이 Q1이라고 하면요, 이 2번 팬에서 나오는 풍량은 Q2가 될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Q는 Q1 플러스 Q2가 맞는가, 아니면 이 Q는 Q1번과 Q2번 중에 큰 놈이 맞는가라는 거거든요. 이건 일단 정답은 없고요. 우리가 동시 사용률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게 동시에 사용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1번과 2번이 우리가 보통 그 지하층 주차장에 환기 설비인 경우가 많죠. 얘는 실질적으로 동시 사용료를 100%로 보고 계산을 해주시는 게 맞기 때문에 얘는 더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 Q1이 뭐 환기나 공조 풍량이고 Q2가 제연 풍량이다, 이럴 때는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더해버리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요, 환기는 화재 시 정지가 기본 자동 제어의 베이스 값입니다. 또 제어는 거꾸로 평상시에는 동작을 안 하고 화재 시에만 동작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즘 성능 위주 설계에서 화재층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배기 팬만 구동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더해 주셔야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건축물에서는 환기는 다 화재 시 정지되고, 제연 관련돼서는 화재 시 동작하기 때문에 둘 중에 큰 값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Q에 대한 거는 결정이 났고요. V라는 건 얘는 사실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실 때 5m/s에 개구율을 90%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4m/s만 보시는 분, 또 거기에 90% 개구율을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정답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설계 기준이 명확히 나온 데도 없어요. 근데 얘의 개념은 얘의 개념은 덕트거든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개구율 같은 건 봐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거푸집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뭐 그냥 설계한 대로 그 면적대로 바로 시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차이점이라면 우리가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아연도금 강판이 일반적인 덕트인데, 아연도금의 조도와 콘크리트제는 콘크리트의 조도가 당연히 다른 거죠. 어차피 이거는 풍량이 아니고 압력 손실에 의한 거기 때문에 개구율을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5와 4는 어디서 나온 거냐? 얘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할 건데, 루버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소음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소음값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드라이에어 속도가 빨라지면 소리가 아주 크죠. 그리고 이 값은 제가 좀 정한 건, 얘는 공조나 환기에서의 드라이에어의 기준 풍속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제연에서는 우리가
제어는 기준 풍속이 15 아니면 20m/s로 되어 있죠. 그러면 드라이 에어도 얘는 이 풍속으로 산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신 마찰 손실만 보정을 해줘야겠죠. 왜냐면 얘는 화재 시에 이 드라이어에도 공기가 빨리 지나가면 웅웅웅웅 소리 나거든요. 얘는 불 났는데 뭐 소음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화재 시 요 환기 공조 풍량과 제원 풍량을 비교하실 때요, 정확히는 이 풍량을 더하는 게 아니고 얘도 따로 계산을 해서 면적을 구해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 Q를 저는 5m/s로 구하고 있습니다. 풍량을 공조용을요 5m로 나눈 값 면적 A1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연용은 A2로, 얘는 이제 제연 면적이 될 거예요. 얘는 Q 제연 풍량을 기준 속도로 나눈 값인데 이 설계자 의도에 따라서 마음인 거죠. 즉 얘는 뭐 15m/s면 뭐 15m/s로 설계를 해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15로 하면 좀 그렇고 한 10이나 13 정도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즉 풍량은 제연이 더 커도 면적은 제연이 작을 수가 있어요, 공조보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필요한 면적을 둘 중에 큰 값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죠. 둘 다 더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을 더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제연과 공조의 면적을 더할 때는 풍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까 한 10% 정도는 여유를 주시는 걸 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단 봐주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실 게, 그걸 안 했네요. 이 덕트의 면적 산정하실 때 A라는 건 결국 뭐 L 곱하기 W든 W 곱하기 L, H든, H는 좀 그렇네요. 이게 가로 세로가 있는 거잖아요. 드라이어를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평면에서 보면 사각형이 대부분일 텐데, 얘도 결국 제가 덕트의 연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도 우리 아스펙트비라 그러죠. 종횡비, 얘가 4:1 이하로 되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바른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드라이 에어가 있고, 팬을 이렇게만 그릴게요. 이렇게 연결됐을 때의 주의사항, 우리가 드라이 에어뿐만 아니라 건축법과 건축물의 피난 방화에 관한 규칙이었나요? 풀네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건피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방화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면적에 의한 방화구역도 있지만 층에 의한 방화구역도 있거든요. 즉 이렇게 드라이에어를 같이 쓰게 되면 여기에서 불이 나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즉 화염 전파의 경로가 되기 때문에 드라이에어를 여러 층에서, 이 여러 층이라는 건 단층이 아닌 경우죠. 하나의 층에 팬이 여러 개 달린 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여기에 우리가 방화 댐퍼를, FD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현직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논란이라고 하긴 그렇고 고민을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드라이 에어가 있고요. 여기 뭐 지하 1층인데 얘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서 벽이 쳐져 있고, 이렇게 지하 2층만 연결이 돼 있는 경우라던가, 또는 드라이 에어가 여기 지하 2층, 지하 1층이어서 지하 1층에만 연결이 돼 있는 경우에는 얘는 이미 여기 방화구역이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FD를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하 1층만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기 때문에 얘는 방화 댐퍼가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댐퍼 편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라이어를 같이 쓰면 이게 급기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배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팬이 위네요. 아이고. 이렇게 배출을 하게 되면 이 타층의 덕트로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배기를 드라이에어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BDD를 백드래프트 댐퍼죠. 설치해 주셔야 올바르게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또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우리가 댐퍼를 두 개를 겹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댐퍼라는 건 결국 기본 개념이 이 날개가 이렇게 들렸다 열렸다 하는 거잖아요. 닫혔다. 그래서 바로 붙여서 시공이 되면 이 앞덕트의 날개가 잠시만요. 이 뒷덕트의 뒷 댐퍼에 걸려서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댐퍼와 댐퍼 사이에는 최소한의 이격거리가 필요한데 이거는 제품의 그 형태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 적어도 한 200mm 이상은 좀 띄워 주시는 게 일반적인 동작에 무리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실무를 하다 보면 고민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개 좀 더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드라이 에어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하나의 층일게요. 제가 정면으로 팬을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팬이 이렇게 여러 개가 설치될 때 전열 교환기의 급배기 기구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얘가 이 드라이 에어에 다 연결되기가 너무 좁다던가 면하는 면이 좁은 거죠. 면이 또는 너무 이제 시공이 어려울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덕트를 이렇게 날려도 되냐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 덕트에다 연결을 하는 걸 말해요. 이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드라이에어라는 자체가 제가 덕트의 연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덕트를 연결해 놓으면 얘는 이제 아연도 강판이 되겠죠. 아연도 덕트 이렇게 연결을 하면 당연히 얘도 덕트니까 가능한 거죠. 이 면적은 이 해당 층에 필요로 하는 풍량의 합으로 풍속 나눠서 QVA죠. 구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 풍량의 합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 정화법이라면 정화법에 따른 덕트 크기를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드라이에어랑 그냥 같은 면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이게 A 드라이어니까 DA 얘가 A 덕트라고 해볼게요. 드레이랑 같은 면적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아연도 강판의 조도가 거칠기가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면적으로 해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훨씬 거칠잖아요. 콘크리트라서. 그래서 성능에 지장이 없는 첫 번째 그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하나 있고 일반적으로 얘를 이제 공덕트, 아무것도 동력이 없는 덕트라고 해서 빈덕트, 공덕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에어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참 설비의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경우인데요. 크게 그렸는데 드라이에어가 저기 있고 위에서 되게 쫙 온 거죠. 여기에 드라이어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즉 얘는 외부로 앞면에 있고 얘만 뭐 여기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라던가 갈아타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덕트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거 갈아타도 됩니까? 라는 문의들이 있는데 당연히 되죠. 이게 왜냐면 제가 드라이에어 자체가 덕트의 연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드라이에어와 드라이에어 사이에 덕트로 연결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층간 방화 구역을 위한 방화 댐퍼가 설치가 되셔야 될 거고요. 여기 설치가 뭐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되기 때문에 FD를 다 설치하시게 되면 이 드라이에어에서 여기 지나갈 때마다 댐퍼에 의한 저항, 즉 마찰 손실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 드라이에어는 조금 더 면적을 크게 해주셔야 소음 발생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소음이 상관없는 주차장이라면 뭐 상관없겠죠. 뭐 소음 나면 그냥 나는 거고. 또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파란색이 됐네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쪼개 보겠습니다. 뭐 급기 DA가 있고 배기 DA가 있을 때 여기가 발전기실인 경우에요. 우리가 발전기실 같은 경우에는 비상전원실이라고 해서 다 방화 구획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요 드라이어를 옆에 예를 들어서 여기 기계실이 있다고 하면요, 이렇게 해서 여기 트렌치가 보통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발전기실도 트렌치를 같이 해서 여기 이렇게 뚫은 다음에 여기 집수정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집수정과 펌프라 그러죠. 배수 펌프가 이제 합쳐져서 배수를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옆에 있으면 여기다 뚫으면 되는데 이렇게 있을 경우에 문제가, 여기는 우리가 발전기실은 방화구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트렌치는 원래 이 트렌치랑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밑에 배관을 뚫어서 연결하기도 하고 그냥 벽체를 뚫어서 하기도 하는데 이러면 방화구역 파손이거든요. 근데 이 방화구역 파손을 안 하려고 우리가 배관을 심어 놓고 내화 충전 구조를 한다고 하면, 내화 충전 체온 구조로 바뀌었죠, 이름이. 체온 구조를 하면은 이 내화 체온 구조가 여기 항상 물이 들어올 때마다 얘가 젖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의 성능을 제대로 확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뭐 됐다고 하는 회사가 있다면 써도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거 배수, 또 드라이어 배수할 때 주의해 주셔야 되고, 드라이어가 예를 들어 뭐 지하 2층까지만 내려와 있고 지하 3층을 환기해야 할 경우에 여기 우리가 인라인 뭐 덕트를 달고, 너무 대충 그리나요? 여기 밑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망을 잘 하더라도. 그래서 가능하면 얘도 구배를 줘서 높은 쪽에 연결을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또 이 덕트도 구배를 이렇게 줘서 여기 물이 빠질 수 있게 배수를 해주셔야 좋은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이렇게 연결하시면 물 다 흐르겠죠. 구배를 준다 해도요. 그래서 얘를 밑을 좀 연장해 주신 다음에 덕트로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배수해 주셔야 얘가 드라이에어고 얘는 덕트가 되겠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 물이 튀면 안 된다고 하면 여기 엘리미네이터나 스크린망 하나 넣어 주시면 좀 더 확실하겠죠. 그리고 드라이에어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우리가 바로 팬룸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여러 계층 공용이라고 했을 때, 공용, 우리가 팬룸일 때 이런 식으로 요 토출부는 덕트가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흡입층은 연결을 안 하고 루버 형태로 설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흡입을 드라이 헤어에서 외부로 덕트를 연결해서 배기를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실을 챔버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 건데요. 덕트가 연결된 것보다 어차피 일자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더 마찰 손실이 적게 이 실을 덕트로 이용하겠다는 개념인 거죠. 근데 당연히 이 루버에도 방화 댐퍼가 부착이 돼야 되는 거죠. 공용이라면. 이 배기 쪽에는 팬룸을 방화 구획을 했다면 적용을 해야겠지만 아니라면 안 해도 되는데, 방화 구획을 했더라도 제연 덕트라면 얘를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엔 거꾸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팬룸인데 이건 이제 급기 팬룸이 된 거죠. 이제 배기 팬룸이 되면
얘를 이렇게 똑같이 해볼게요. 루버를 설치하고 도출축은 덕트를 안 달고 잠시만요. 이렇게 급기만 이렇게 왔다고 하면 얘는 이렇게 불어넣으면 일단 성능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루버랑 이 팬이랑 이 거리가 가까우면 괜찮은데 멀면 가깝다의 기준도 참 애매합니다. 팬 크기 따라서 다르고 어지간하면 이거 연결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는 실이 부합이 돼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얘는 실이 가압이 돼가지고 덕트 연결을 안 하면요, 이 문이라던가 이런 데로 이 배기해야 되는 공기가 결국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얘도 이렇게 챔버 방식으로 하면 차압에 의해 틈새로 공기가 들어오겠지만 버려야 되는 놈이 그 새 나가는 것보단 낫다는 거죠. 애초에 챔버 방식은 뭐 나쁘다 좋다를 할 수 없는 있는 것도 있고, 또 얘가 부합이 됐을 때의 문제점은 얘가 만약 문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라면요, 얘가 부합이 심하면 문을 못 열어요. 이거 생각보다 많은 경우거든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얘는 거꾸로 문이 안으로 열리는 경우라면 출입문이 안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결국 FD 똑같이 부착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손실이 너무 커서 생각보다 성능도 많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또 다음에 궁금해지실 게 이 루버의 면적과 덕트 오픈 면적들이 궁금하실 텐데,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